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드시나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런 빛을 띠면서 도저히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상태가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써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어떤 분은 10년째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 한 병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99%까지 깨끗하게 말이죠. 하지만 잠깐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상처만 더 크게 나신 분들 많으시죠? 식초를 잘못 쓰면 치료는커녕 발가락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사용법과 진짜 효과를 보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평생 재발하지 않는 관리 비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포기했던 건강한 발톱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발톱 무좀이라는 끈질긴 적을 완전히 몰아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발톱 무좀이 단순히 보기 흉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적과의 전쟁이거든요. 발톱 속에는 트리코파이톤 루브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곰팡이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의 발톱을 이루는 단백질을 먹이로 삼아 파고 들어가면서 하루에도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마치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와서 순식간에 온 집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신발 속, 양말, 욕실 매트, 심지어 발톱깎이까지 어디든 퍼져나가죠. 더 무서운 건 이 곰팡이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발톱 속 깊숙이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발톱은 마치 단단한 성벽 같아서 바깥에서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쪽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은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타나는 거죠. 만약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다가 나중에는 가루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균까지 들어와 상처가 생기면 발가락 전체가 붓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의사가 발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약점은 있거든요. 바로 이 무좀균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식초 활용법의 핵심입니다. 이 작은 지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 건강한 발걸음을 지켜줄 겁니다. 선생님, 연고를 몇 달째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항진균 연고를 사서 매일 꾸준히 발라도 소용없다는 분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발톱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톱은 마치 단단한 갑옷 같은 케라틴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 갑옷이 얼마나 단단한지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겉면에만 머물 뿐 속까지 스며들지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 지붕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지붕 아래 다락방에 숨어있는 쥐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격이죠. 무좀균들은 발톱 속 깊숙한 곳에서 야, 위에서 뭔가 바르고 있네. 우리는 안전해. 하면서 계속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가의 전문 치료제도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이면 거의 200일인데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톱 무좀은 평생 안 낫는 병이야 라고 체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치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좀균이 숨어있는 그 깊은 곳까지 약이 도달하지 못해서예요. 마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단단한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식초 활용법이
그 비밀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고가 닿지 못하는 발톱 속 깊은 곳까지 도달해서 무좀균의 생활 터전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식초에 발을 30분 담그고 있는데 왜 더 아픈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책임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식초 원액에 발을 30분 이상 담그세요. 소금이나 마늘과 함께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같은 글들 말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을 따라 했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분들을 봤습니다. 발가락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서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짓무르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식초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4%에서 8%까지 들어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산성인지 피부에 오래 닿아 있으면 정상적인 피부 세포까지 모두 녹여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피부가 상처나면 오히려 무좀균이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적군이 더 쉽게 침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격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식초에 발을 담그는 건 치료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무좀은 치료하지 못하고 건강한 피부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식초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칼도 잘못 쓰면 다치지만 올바르게 쓰면 요리에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식초도 마찬가지거든요. 핵심은 바로 농도와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약을 먹을 때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올바른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부작용 없이 무좀균만 정확히 공격할 수 있어요. 드디어 핵심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무좀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무좀균은 일정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특히 갑자기 산도가 변하거나 pH 충격을 받으면 세포벽이 약해지면서 죽기 시작해요. 마치 물고기가 갑자기 민물에서 바닷물로 옮겨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희석식초 조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과 식초 1큰술을 따뜻한 물 1리터에 희석해서 딱 5분만 발을 담그는 거예요. 30분, 1시간? 절대 금물입니다. 5분이 지나면 곧바로 발을 꺼내서 찬물로 깨끗하게 헹군 다음 완전히 말려줍니다. 왜 하필 5분일까요? 이 시간이 무좀균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을 주면서도 정상 피부에는 안전한 황금 시간이거든요. 마치 적당한 온도의 사우나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되 화상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무좀균들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네? 이상하다? 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세포벽이 약해지고 번식력도 떨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주 3회 정도 규칙적으로 시행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하는 게 좋아요. 무좀균들이 또 이상한 환경이 되네. 견딜 수가 없어 하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성벽을 두드려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과 같죠. 중요한 건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더 자주 하면 더 빨리 낫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발톱 속 깊숙이 숨어 있던 무좀균들이 하나둘씩 약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몇 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식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다른 천연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팀워크로 일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동반자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 오일 속에는 테르피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무좀균의 세포벽을 직접 공격해서 파괴시킵니다. 마치 성벽에 대포를 쏘는 것과 같은 효과죠.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라우린산이라는 성분이 정말 똑똑해요. 무좀균이 먹고 사는 영양분을 차단해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적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올리브 오일 1큰술에 섞어서 발톱에 발라주세요. 수요일에는 코코넛 오일을 발톱과 주변 피부에 마사지하듯 발라주고요. 금요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식초 조격을 하는 거예요. 왜 번갈아서 할까요? 무좀균들이 한 가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런 공격이 오더니 수요일에는 또 다른 공격이 오네? 금요일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네?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항복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자연 요법이 정말 좋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재료도 구하기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반드시 다른 오일과 섞어서 사용하세요. 원액 그대로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손으로 비비면 금세 액체로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 가지 자연 요법을 순환하면서 사용하면 무좀균들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몇 달 후에는 분명히 건강한 발톱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 요법도 좋지만 때로는 의학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좀이 발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요즘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주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에피나코나졸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기존 연고와 다른 점이 있어요. 발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두꺼운 벽에도 스며들 수 있는 특수한 물감 같은 거예요. 또 먹는 약도 있습니다. 터비나핀이나 이트라코나졸 같은 성분의 약인데 이건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무좀균까지 찾아가서 제거합니다. 마치 경찰이 도망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 것과 같죠. 하지만 먹는 약을 쓸 때는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다른 약과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레이저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레이저 빛으로 무좀균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인데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받으셔야 해요. 혼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잘못하면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학적 치료와 앞서 말씀드린 자연요법을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의사 치료는 강력한 주공격을 담당하고 자연요법은 보조 공격과 재발 방지를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초 조격을 하고 티트리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료 효과도 빨라지고 완치 후 재발할 확률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무좀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최적의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의학적 치료와 자연 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까지 모두 함께할 때만 진정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좀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재발을 막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치료해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무좀균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무좀은 마치 감기처럼 전염력이 강합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욕실, 신발, 양말을 함께 쓰다 보니 서로서로 옮기기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개인 물품을 철저히 분리하는 겁니다. 수건, 슬리퍼, 발톱깎이는 반드시 개인별로 사용하세요. 욕실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에 삶아서 빨아야 해요. 무좀균은 뜨거운 물에 약하거든요. 매일 발을 깨끗이 씻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핵심은 완전히 말리는 겁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말려주세요. 무좀균은 습한 곳을 좋아하니까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을 다음 날 또 신으면 안 돼요. 최소한 2켤레는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고 하루 신 신발은 햇볕에 말리거나 자외선 살균기를 이용해 보세요. 양말은 면 소재나 습기를 잘 흡수하는 기능성 소재로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으세요.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갈아 신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만 지켜도 무좀은 평생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식초 요법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그 어떤 연고도 잡지 못했던 무좀을 99%까지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무좀을 이겨냈어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같은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발톱, 당당한 삶. 여러분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